약장이 넘치는데 왜 또 샀을까?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우리 집 약장 오늘도 열어보셨나요?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관절약. 병원에서 한 달치씩 받아오는 것들만 해도 서랍 한 칸이 꽉 찹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영양제 12병들이 20병들이를 또 들여놓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현금으로 슬쩍 결제해서 택배로 받아놓고 열어봤더니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한 봉 뜯어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결국 환불 전화. 이거 한번 먹었는데 반품 되나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소리꾼 딸 도움 없이 운 좋게 환불 승인이 나서 택배 보낼 준비를 하는데 하필 그때 그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좀 반품하려고. 또 약이야? 집에 그득한데. 이런 거 왜 자꾸 사요, 진짜. 다 큰 딸의 말 한마디가 귀보다 가슴을 먼저 후벼 팝니다. 배도 아프고 환불도 해야 하고 거기다 잔소리까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번 돈인데, 내 몸에 넣는 건데, 이까짓 영양제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야? 억울하죠. 물론 자녀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압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장이 있는 방이나 주방을 지날 때마다 괜히 부화가 나고 눈치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또 다른 영양제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빠져드는 반복 구조입니다. 억울함이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것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그 반대편에 다른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치, 2년치 영양제나 보조제를 살 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다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다 먹을 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약을 사면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낙관도 기대감도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억울함은 과거를 향한 감정이고 살고 싶다는 간절함은 미래를 향한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마음이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간절함은 약장 안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곳에 써야 할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사게 되는 그 심리의 정체. 한 병만 사자니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병만 사서 몸에 맞는지 봐야지. 그런데 상세 페이지를 보면 한 병에 2만 원인데 12병 사면 15만 원이에요. 손가락이 멈춥니다. 한 병만 사면 손해잖아. 그냥 12병 사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고 배송도 한 번만 받으면 되고 귀찮음과 전략 심리가 동시에 발동하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 소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아주 그럴싸한 핑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으면 정작 내가 그걸 쓸 수 있는지보다 안 사면 손해라는 감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설마 내가 6개월도 못 살겠어? 이 자신감이 진짜 재밌습니다. 6개월치를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신 적 없으세요? 6개월치는 너무 많나? 아니 잠깐, 내가 6개월 안에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사자.
그리고 결국 1년치를 삽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고자 하는 의지,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문제는 그 자신감을 약을 사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 몰래 현금으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굳이 현금을 씁니까? 카드 명세서에 나오면 자식들이 볼까봐. 또 이런 거 샀어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자식 눈치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을, 내가 번 돈을,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는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아진 자존감의 신호입니다. 나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건가? 내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게 맞잖아. 이 억울함과 불안이 뒤섞여서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배탈이 나고 환불하면서 마음이 더 쪼그라드는 거고요. 약이 많아질수록 생기는 일. 병원 약만 해도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위장약은 식후에, 관절약은 저녁에. 여기다 영양제까지 더하면 하루에 뭘 얼마나 먹고 있는지 본인도 점점 헷갈립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5가지를 넘어가면 약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크게 올라가고 어지럼증, 낙상, 소화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쟁여둔 약이 오히려 건강을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장이 가득 찰수록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른다. 약이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건강제품들은 항상 이렇게 6개월, 1년씩 묶어서 팔까요? 사실 여기에는 판매 구조의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형 판매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을 한 개씩 파는 것보다 묶음으로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보조제 한 달분이 2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세트를 보면 7만 9천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계속 먹을 건데 지금 많이 사는 게 싸네. 그래서 6개월치, 1년치를 사게 됩니다. 이걸 유통에서는 단위 가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많이 살수록 싸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판매처에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한 달분, 3달분, 그리고 6개월 세트. 대부분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6개월 세트가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제품은 한 번 먹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관절 제품,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이런 제품들은 보통 장기 복용을 권합니다. 그래서 판매도 자연스럽게 묶음이 됩니다. 이제 보이시죠? 건강제품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판매 방식이 소비자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집에 건강제품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2통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약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직 안 먹은 거였네? 이 장면은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벌어집니다. 결론 약이 있어도 없어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스물병들이 영양제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약은 챙겨야 합니다.
병원 처방약은 정확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이런 약들은 의사가 필요해서 처방한 것입니다. 그건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쌓아두는 것들, 자식들 눈치 보며 현금 주고 산 것들, 광고 보고 혹해서 산 것들, 한복 먹고 속이 불편해서 박스째 환불 보낸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팁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와 돈을 뭔가 해봐야지라는 설레임을 다른 곳에 써보시면 어떨까요? 산책 30분,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늘 처음 알게 된 무언가에 대해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겨보는 것, 이런 것들이 스물병들이 영양제보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훨씬 오래가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마디쯤은 해도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 다 드시려고 이렇게 사셨어요? 어머니 이제 이런 거 그만 사세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조금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 돈으로 내 건강 챙기려고 사는 거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이세요. 그래도 예전처럼 많이 사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만 조금씩 챙기고 있다.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하는 어른 함께 시작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걸 하나 시작해 봤습니다. 약 대신 생각을 쌓는 것.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천천히 읽어보면 이거 내 얘기네?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넘어진다는 말도,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라는 말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보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비춰서 한 줄씩 같이 읽어보는 방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프로필에 들어오시면 자라투스트라 함께 읽기 영상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비춰서 한 줄씩 같이 읽어가는 영상입니다. 약장 정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약장 정리보다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